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평화연대 이사장 하다가 지금은 재동포 연구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또 고맙기도 합니다. 고맙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런 문제를 더불어서 계속 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만날 때도 있고 또 못 만날 때도 있고, 그래서 지면을 통해서 저는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대단히 쉬운 주제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주제고, 오늘 발표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또 결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이런 주제 문제는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가져와야 되겠다. 정권 바꿀 때마다 제목이 바꿔진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명칭에 관해서는 사실은 경험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 2003년도에 전남대학교에서 세계 한상 만들기는 2002년에 만들었습니다만 2003년도에 세계 한상문화연구단을 만들어서 그 당시에 정도는 뭐 미국이나 특히 뭐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쪽에 있는 그 분들의 삶은 거의 뭐 기행문 수준도 뭐 한 사람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30억을 받아서, 물론 정부에서 준 것이 아니고 경쟁해가지고 전 대학교가 경쟁해서 프로젝트가 선정돼서 요즘식으로 한 80억이나 뭐 이 정도는 되겠죠. 80억 넘게. 그래서 3년 동안 2003년부터 2006년 동안에 세계 각처에 있는 그 동포들 사회를 일일이 가서 인터뷰하고 조사하고 해서 책을 33권을 만들었어요. 33권. 그때 제목을 각 박사들한테, 그때 저희 연구단에 83명이 있었는데 제목을 내라고, 딱 제목을 내라고 했더니 아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현상에 교포도 나오고 동포도 나오고 뭐 제1동포, 제1교포, 제1교민, 그 다음에 뭐 제1코리안 뭐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엄청나게 해가지고 한 연구소에서 이것을 명칭이 하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을 다루면은 민주주의적인 식은 맞을란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이 어떤 통일성 문제, 그리고 우리 그 동표들에 대한 모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을 합의를 하는데 어떤 제목이 가장 학문적인 제목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그 연구소에 있는 교수님들이 50명, 박사들이 13명, 나머지 사람이 석박사인데 계속 토론 6개월 걸렸어요, 사실은. 그때 이름이 재외한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재외한인이라는 이름이 전부 이렇게 퍼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재외한인 학교도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 한일에도 있고, 그래서 그 명칭을 제가 재외한인,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붙였던 명칭이, 이것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거의 뭐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었는데, 아까 우리 김성권 이사장님도 뭐 임채환 교수가 뭐 디아스포라라고 한다고 그 이해도 안 되는 외국말을 쓰냐고 이제 그래서 좀 웃음이 좀 나기는 났어요, 사실은. 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고맙습니다. 지금 해명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명칭에 대해서 시간이가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프로젝트를 그 대단히 하고, 그리고 뭐 730만, 700만, 지금 750만, 이렇게 명단이 많다는데 과단화가 없어갖고 되겠냐. 우리가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인재가 이 정립이 안 되면 연구를 할 수가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2006년도에 세계 디아스포라 학과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글로벌
디아스포라 스타디스 이렇게 해서 발을 만들었어요. 그 전에 아까 뭐 한 1년 6개월, 1년 정도는 뭐 했냐?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학과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네트워크를 가지고 학문을 만들기가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계속 논의하고 토론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외 덮고 학과로 만들자.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다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오버시스 코리아에 오버시스가 나오는데 오버시스 단어를 가지고 만날 찾아봤더니 이 영국은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그리고 오버시스 가지고 뭐 하면은 이 사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이 정도 이제 학문적으로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제가 이스라엘 유태인 교수 정치학과 교수를 초청해서 특강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거 오버시스 코리안 디파트먼트 스타디스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한인 디아스포라 학과라고 딱 설명했더니 이 소리 탁 하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반응도 아주 좋고 이 말이 잘 통했구나. 그래서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쫙 찾아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단어, 우리가 원하는 그 연구의 실적이 세 개 갖고 이렇게 퍼져 있고 아프리카, 미국의 이 학과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디아스포라로 써졌더라고. 영어로 쓸 때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대학원 학과 이름을 바로 그 세계 디아스포라 학과 그렇게 쓰니까 세계에서 유학 온 사람이 얼마가 왔냐? 전체 학생들 중에서 30%는 언제든지 외국 학생들. 그 사람들 지금 다 돌아가서 그 각 대학의 교수 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한국이 비조가 되겠구나. 유태인 교수들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요거 디아스포라 학과 만들고 학교도 없냐? 그랬더니 없대. 자기들 너무 일상적으로 하니까 그거 그대로 한다고. 그래서 2012년에 제가 만들었던 것이 세계 디아스포라 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계의 디아스포라에 대한 제외동포, 제외 한인 다 포함을 해서 이것을 가지고 학술지를 2년 동안 만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이 SSCI 이런 데 등재가 될 뻔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년 퇴임하니까 그다음부터 버블을 깨져가지고 지금 임시로 세계 디아스포라 학회가 제가 그것을 만들 때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정부에서 좀 도와줄 줄 알았어요. 나는 사실은 정부에서 아까 연구비만 받았지 나머지는 받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포이카 같은데 인재 양성을 얼마나 많이 ODA 이걸 각 대학에 다 써요, 대학원에. 근데 전국에 유일하게 디아스포라 학과 어떤 데는 우리 어떤 과에서 제독포 학과를 만들었다가 안 되니까 해줬는데 그거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거 지원을 안 해줘. 지원을 해준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을 통해서 지냈던 지금까지 그 학과는 120명, 30명 디아스포라 학과 출신들을 양산을 했는데 논문도 아주 잘 써졌어요. 그것 갖고 논문이 요즘에 험하게도 많이 나오는데 표절 걸린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고려대학교 윤인진 교수가 있습니다만 이 논문 심사 서울에서 언제든지 5명 중에서 2명은 서울에서 최고 교수를 모셔다가 심사를 받고 잘라보라 있어요. 뭐 문제 있으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상당히 시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명하는데 제가 사실은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을 이렇게 해준 이영호 대표한테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제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앉은 지도자들께서 앞으로 생각을 해서 우리도 힘을 합쳐서 이렇게 전진을 해야지 이거 그냥 좀 잘 되고지고 그냥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냐하면 제가 프로젝트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 교수 내내 할 때까지 정년 퇴임할 때까지 시기 질투 때문에 내가 상당히 몸살을 앓았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내면적으로. 그래서
지금까지 깨끗이 살다 보니까 뭐 아무리 이렇게 뒤져봐도 나올 것이 없으니까 결국 명예롭게 정년 퇴임을 하고 또 어째 신찬하게 이렇게 또 재배 동포 이런 문제가 돌아가서 앞장서서 또 주가님 상의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그 결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누가 책임이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가 지금 저가 이 저기 저 18페이지에 한번 18페이지에 나와 한번 그 보시면은요. 18페이지에 가장 밑에서 세 번째, 두 번째, 거기에 보면은 거기만 해도 명칭이 몇 개가 있냐면 17개가 있어요. 17개. 거기다가 제자가 왜 한국인은 제자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다 그냥 뭐 화인화죠. 아니면 일개인, 뭐 이런 식으로 뭐 유태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단순화시켜서 상징화시켜야지 먹게 들어갈 것인데 거기다가 앞에다가 제자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제일동포, 제비동포 뭐 이렇게 제자를 많이 쓰는데 옛날에는 외국에 가는 것이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었는가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어찌됐든 이 명칭은 어떻게든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것은 한민족 또는 한인, 동포 이런 말로 정리를 하든지 어쩌든지 딱 정리를 해서 세계에서 딱 이렇게 한인이다 아니면 동포다 이러면 코리안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먹게끔 정부에서 아니 국회가 해주면 더 좋죠. 국민들이 대표니까 정부에서 지금 실권을 잡고 있는 정부에서 이런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정부가 책임있다는 소리를 교수들이 잘하길래 그럼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있을 거 아니냐? 누가 잘못하고 있는 이유를. 물론 저 연구원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빨리提出을 하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는 2006년부터 이미 주변 정리를 해놓은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1948년 정부 수립회에서 좀 있다가 정부 조직법이 발표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교민이라는 말이 딱 등장. 교민. 1948년. 그 다음에가 1961년도 그러니까 뭐 한참 있다가 외교부의 교민과라고 생겨요. 교민과. 1961년도에 교민과. 그 다음에 74년도에 또 뭐라고 하냐면은 영사교민국으로 좀 올려줘요. 영사교민국으로. 이 1974년도에. 그 다음에 1998년도에 뭐라고 명칭이 바꿔지냐면은 제외국민영사국이다 이렇게 바꿔요. 제외국민영사국. 지금 명칭이 지금 몇 개 나왔어요? 몇 개 나왔어요? 2개 나왔죠? 하나는 교민, 하나는 제외국민. 그러다가 2005년도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제외동포 영사국 그렇게 나와. 제외동포 영사국. 그 다음에가 2007년 아까 우리 김성원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세계 한인의 날, 한인까지 정부 공식적인 행사에서 세계 한인의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몇 개가 썼어요 지금까지? 첫 번째가 교민, 두 번째가 뭡니까? 네? 제외 국민 그렇게 있잖아요. 제외국민, 그 다음에가 제외동포, 그 다음에가 한인. 한인까지 왔어요. 한인까지 오면서 아까 하신 말씀들이 요즘에 많이 쓰더라, 유행 쓰더라. 그러면 또 유행이면 또 뭐냐 제외 또 이렇게 그렇게 써야 될 겁니까? 뭐 이렇게 쓴 사람들이 책임이 있죠. 정부 예산 다 받아다가 방금 받아다가 그러 갖고 연구를 해가지고 좀 중국이나 뭐 유태인이나 이런 식으로 좀 딱 고령화시켜서 그렇게 정리했으면 이렇게 시끄럽지도 않고 멋지도 않고. 이것은 후손들이 좀 고향한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됐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저 나름대로 생각을 안에 봤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저 이야기니까. 이 한국 역사에서 오는 것이 첫 번째구나. 그럼 한국 역사가 어찌됐까니 여러 문제가 생기냐? 첫 번째, 이 한국이 대한민국, 한국이라는 말보다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는가? 이 용어고 딱 빠져들더라고. 한국을 누가 세웠는가? 대한민국을 누가 세웠는가? 누가 이렇게 융성하게 번영시켰는가? 첫 번째 한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독립운동 했던 사람 아닙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 이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명칭을 쓰고 싶어 했을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이 사람들이 모든 권한을 다 잡고 자기들이 독립을 하면서 가슴에 품었던 이 나라를 만들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나라 만들어 가지고 이 명칭을 가지고 재독보를 해서 세계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는데 유감스럽게 뭐가 터지냐면은 한국전쟁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영웅이 있고 한 5년 정부 수립한다면 3년 해방 이후로는 5년 만에 누가 또 영웅이 탄생하냐? 한국전쟁에서 또 혁혁한 전쟁 영웅이 생긴다고. 그럼 전쟁 영웅이 이 독립운동 세력을 무대를 해줬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완전 다 제거해보잖아요. 말하자면 전쟁 영웅이 더 중요하죠. 생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명칭들이 계속 한국에서는 바꿔지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을 일으켰던 이런 영웅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주주의를 세웠던 이런 영웅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 역사에 따라서 이 강조점이 다르고, 정권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초점이 맞춰진 게 다르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재외동포들이 책임질 문제는 아니지만 미리 여러 문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서 상징적인 이런 용어 정리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이용호 대표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재외 동포 재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줘서 좀 부탁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재외동포가 제대로 이제 머리가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어요. 늦게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 나는 사실은 학회장을 4번, 전국 학회장을 4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좀 이 명칭 정리를 좀 2000년 초에 3년, 4년, 5년에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 해서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뭐 없는 보도는 훨씬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조사한 내용까지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인기 있는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에 계신 동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칭이 뭔가 했더니 뭔가 같아요? 디아스포라. 디아스포라는 한국에 인기 없어요. 지금 학문적으로 인기가 있지. 미국에서 있어요. 네? 미국에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렇게 확실히 진리는 통한다니까요. 첫 번째가 재외 동포가 1번입니다. 그런데 재외 동포 그 용어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단히 모국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가 혈통주의적 정서가 강하더라. 혈통주의 정서가. 그 다음에가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정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감싸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우리 이렇게 찾다 보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너희들끼리 잘 놀아 임마, 이런 그 배척을 조금씩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 뭐 소지 있으면 뭔 상관입니까? 국민들이 똘똘 한국인들이 똘똘 뭉쳐갖고 뭐 대들면 되는 것이지, 그거 뭐 무서울 건 없는데, 이 학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 한인은 이 두 번째에 들어가는데, 그럼 재외 한인이 뭐 좋은 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때 아까 2003년에도 이야기하고 2006년에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 핏줄을 이어받는다, 이 핏줄을 이렇게 네트워크 이어진다. 이것은 다 똑같아요. 비슷한데 여기는 상당히 그 객관적이고 이 학문적이고 그래서 같이 중립적인 그 요소가 딱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한인? 코리안이구나 이랬더니 코리안이라고. 당장 사람들이 이거 한인 그러면 코리안. 딱 그러니까 정체성이 분명하죠. 동포는 다 동포라고 하잖아요. 중국도 동포라고 그러고 다른 데 동포라고 하니까 이것은 동포의 이렇게 한국의 서울은 뭐냐? 그거 똑같은 말이죠. 서울이라 말은 똑같기 때문에 이 정체성이 동포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죠. 정체성이. 서울이 뭐 수도가 서울이다. 수도가 뭐냐 이렇게 서울이 뭐냐 이렇게 보면 서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똑같아서 이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한인은 그 정체성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세월이 와도 잘 바꿔지지 않는 두 개의 단어인 것은 사실을 경합을 붙이고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그 디아스포라는 어떤 쪽에 인기가 있냐? 학문이나 이런 정책이나 이것을 과학적으로 하는 데는 이 디아스포라 같이 정확한 단어가 없습니다. 이걸 아무리 한인이든 그다음 동포든 이걸 번역을 잘 이렇게 해봤자 영어로 번역을 해놓으면은 이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생각이냐면 고유명사로 써보자. 고유명사로 그러니까 한인 한인 이렇게 IN 이런 식으로 그냥 동포 이거 동포 신문인데 이거 동포 이렇게 써볼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는데 그러면 세계화 시키는데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그냥 코리안 디아스포라 그러면 세계에서 다 알아보고 모든 학문의 저널에다가 우리가 이걸 작성할 수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한국을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의외로 어떤 단어가 가장 명료하게 많이 나오냐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코리안. 그러니까 코리안이니까 딱 어떤 교수가 나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뭐라고 한국말 세종대왕이 울고가게 왜 그러십니까? 그냥 코리안 말고 그럼 코리안 말고 그렇게 코리안처럼 잘 알아먹을 수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그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포? 코리안을 보고 동포?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결국은 한인 이 말이 가장 가깝고 그래서 앞으로 한인하고 코리안하고 이런 말이 쌍벽을 이루면서 갈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생각을 해서요 이 영어도 철두철미하게 잘 정치권이 이렇게 짓고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김구 선생이 동포라는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것은 한인이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 중 하나가 제가 명단을 좀 찾아갖고 왔는데요. 제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김원봉이라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일본에서 추징금으로 이 사람한테 이 사람 잡아갖고 신고해서 잡으면은 얼마 돈을 주냐 하면 그 당시에 100만 원 일본 돈으로 한국 돈으로 지금 돈으로 치면은 320억을 주겠다. 320억. 빈라덴 잡을 때 미국에서 얼마 줬냐면 540억 줬잖아요. 김구 선생 잡아갖고 신고하면 얼마냐? 200억인데 이 김원봉이라는 사람 암살이란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 바로 김원봉인데 이 사람 얼마나 한인에 대한 애국심이 강한 사람인데 독립운동 하다가 한 번도 안 잡혔어요. 얼마나 일본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한국에 갔더니 내가 그 사람이 재패 갔더니 신일 밀정이 로덕술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잡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앞에서 얼마나 두드러 맞고 너무너무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어디 갔냐? 북한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독립운동 하면서 했던 것은 그대로 쳐줘야 되고, 그리고 북한에 가서 활동한 것도 그대로 쳐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과거를 완전히 뭉개고는 이런 것도 명칭에서 계속 드러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안 되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도표를 봐가면서 제가 설명을 간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 목차는 여기 있는 것처럼 목차는 아까 이야기했던 제동포와 디아스포라 이렇게 명칭을 비교를 한번 해본 것이고, 아니 앞으로 해보세요. 아니,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국 끝났습니다. 중국의 그 명칭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가 유럽 이거 하나 빠졌습니다. 글씨가 아시아 이 디아스포라 명칭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이번에 그 제배동포 명칭 설문조사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 어떤가. 그래서 결론까지는 아니지만은 말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어부터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국은 국적 유무에 따라서 제외 국민이라고도 하고 외국 국적 공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법률적으로는 모든 법률적으로는 제외 국민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 그다음에 외국 국적 공포 외국 국적을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래서 영칭 문제가 여기서 아주 잘 나오는데. 그럼 사람들한테 외국 국적 동포 설명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명칭을 써야 되겠는가? 법률적으로 뭐라고 규정을 해주면은 쉽게 쓸 수가 있는데 외국 국적 알아보기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국회의원실에도 앉아갖고 제외 동포 기본법 문제 가지고 상의를 하면서 여기 물어봤더니 외국 국적 동포 다 그랬더니 잘 알아먹었네요. 누가 잘 만들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영화입니다. 그 다음에가 미국 지역 출신에 따라서 미국은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한가, 여기 한이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카 이 두 가지 단어, 그 다음에가 제외 동포 이런 단어들을 아주 좋아했고, 가장 복잡한 나라가 두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나라가 어디냐? 그것이 일본이에요. 일본에는 왜 복잡한가 이렇게 봤더니 세계 정세에서 미국하고 싸웠다가 또 뭐 독일한테 붙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세계 정세에 따라서 용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과 자기 일본과의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 붙는 용어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일본 내에서 민당과 총련에 따라서 용어가 바꿔지게 되고, 그 다음에가 하나가 1980년대 이후에 소위 말하는 뉴커머들 이런 명칭 월드커머, 뉴커머까지 연결돼가지고 명칭이 아주 복잡하고, 이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명칭은 사실은 조선인이더라고. 조선인, 제일 조선인. 이 명칭을 너무 좋아했는데 이 잘못하면 조선인 하면 누구하고 연결됩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조선이 딱 붙으니까 이거 또 한국 사람들한테 저 사람 빨갱이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받았어. 그래서 큰 일본은 명칭을 붙이다가 요즘에 인기 있는 명칭이 제일 한인하다가 하면 한인하면 또 한국 사람 또 이런 명칭이 붙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에는 딱 모르겠다 해서 다 붙이는 것이 자이니지라는 말은 뭔 말이냐? 제자란 말 아니에요. 있다. 아무도 이건 그 아이덴티티 주체성 뭐라 합니까? 정체성도 없고 뭣도 없고 그냥 자이니지. 근데 나중에 좋아하는 말이 제일 코리아
코리안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민단, 총련, 뭐 월드컵, 뉴커머, 한국편, 북한편을 싹 합쳐가지고 총 이렇게 쓰는 그런 방식을 일본은 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어떤 용어냐면 조선족이에요. 아니, 근데 한국에 왔더니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나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그 오신 분들이, 초창기에 한국에 입국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80%가 농민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농민 출신이니까 아주 말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 덜 받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약간 이제 한국 사람이 촌스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선족으로는 이제 이 정멸 무시 이런 것으로 하니까 자기들도 하다가 한국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중국에서 그거 아닙니까? 그 민족 해방운동 하는 과정에서 한 영역을 차지해서 유대한 민족으로 이렇게 조선 민족이 등록이 돼가지고 한 건데, 한국만 오면은 이상한 안 좋은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명칭으로 쓰다 보니까 주춤하죠. 지금 주춤해가지고 요새 중국 동포, 이렇게 중국 동포를 많이 쓰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조선족 이걸 쓰고 있더라. 그 다음에가 러시아도 사실은 이 고려인이라고 하는 말을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옛날에 독립운동 할 때부터 썼다 그런 소리를 상당히 또 주제없이 하고 있던데, 연구도 잘 안 하면서 그냥 잘하다가 지금 사실은 그때는 소련 한인이라고 했어요. 제가 1990년대 소련이 망하기 전에 거기다 한글 학교를 6개 만들면서 돌아다니면서 했는데 다 소련 한인 이렇게 나오지, 무슨 놈은 그때 고려인이다. 그래서 그냥 교수급이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생비를 주기 싫어서 그냥 가만히 참았지만 사실 한인이에요, 한인.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소비에트가 붕괴되고 나서 그때부터 우리 명칭이 무엇이냐. 한국 편도 아니고 조선 편도 아니고 고려 편이 나갔다 해서 만든 용어라고. 그런데 자기들은 역사가 깊다고 또 그랬어요, 고려인들. 그래서 역사가 깊으면 깊게 또 인정을 해주면은 그것이 한민족 공동체에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것 갖고 부정까지는 않지만은 그전에는 소련 한인 이렇게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람들은 까레이스키라고 누가 계속 이 명칭을 써가지고, 교수님 나도 까레이스키라고 썼어요. 제발 그 말은 없어요,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냥 까레이츠라고 해주세요. 근데 발음하기가 까레이스키가 좋잖아요. 발음하기가 까레이치거든. 그리고 이 고려인이란 말도, 인이란 말은 고려인이 할 때 있나? 한글로 사람이 인이잖아요, 이것이. 이것은 러시아 사람들한테, 고려인한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고려인은 꼬레라고 쓴 것이 러시아 말에 딱 맞는 말인데, 이것도 명칭이 왜곡돼가지고 고려인으로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봤는지 자기들이 만들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으나 지금 그런 상태다. 그다음 이주 시기는 뭐 똑같이 한인, 동포 이런 한민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고, 이제 관련된 용어로 보면은 경제적으로는 한상. 이 한상이야말로 내가 한상문화연구단 만들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한상문화연구단 만들라고 다 한상들 정리를 다 해줬는데, 한 분 우리 오스트리아의 한상 유명 한상이 누굽니까? 네, 박종범 회장만 어떻게 한번 도와드릴까요? 소리 한 적이 있고, 우리 한상에 와서 한 200명이 와서 강의를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와서 했는데, 박종범 회장만 어떻게 도와줘? 괜찮습니다. 나는 받으려면 1억이나 2억을 벌어가지고 세계의 한인들 자녀들이 이거 와서 다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도와주면은 그냥 안 받은 거 많죠. 깨끗하고 좋죠, 서로가. 그래서 그렇게 200명이나 모이고, 자기가 뭐 앞에서 강의시키면은 뭐 나는 이병철만큼이나 돈 있어, 뭐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한상이라는 단어는 세계적으로 성공을 했고 잘된 용어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내가 법사회적으로는 제외 외국적 공부. 그 다음에 학술, 교육적으로는 한글, 한국어, 한인 디아스포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동포, 한인. 거기다가 앞에 이제 나라에 따라서는 제외 동포, 제외 한인.
재미 좋고 재미 한인 이렇게 쓰면 좋고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든지 그다음에 공동체를 외국에 소개할 때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상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디아스포라가 유태인들만 이야기할 것 같지만 요즘에는 그 개념이 싹 바꿔져가지고 아주 잘 우리가 쓰기 좋게끔 만들어진 용어고 그 용어 가운데 기여했던 사람이 우리 윤희진 교수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넘기면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번에 1,000명 정도 됐죠. 아니 1,000명 정도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이것은 지금 앞에 보면은 잘못됐습니다. 저것이요. 외동포 용어 설문조사가 아니라 이건 미국에 있는 한인 회장들, 그다음 회원들 이런 사람들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또 인터뷰로 이렇게 했는데 동포 용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여기 전 논문에는 인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인 인식으로. 그랬더니 얼마나 응답했겠어요? 응답 얼마나 했겠어요? 147명. 그래서 하나가 엉망으로 해가지고 146. 그래서 13%. 그래서 그 조사하는 사람한테 제가 그래서 종원 누구를 위해서 올린가? 그래서 내가요. 아니, 동포들이 한국에 와서 욕도 잘하고, 뭐를 안 해준가? 막, 걔들고, 질문지 하나 해주라 했더니 질문지를 갖다가 13% 아는 그 동포들은 뭐 한다는 이야기냐? 이런 거라도 좀 협조해가지고 반이라도 해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한국에서 좀 의뢰하고 그러면은 좀 반이라도 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분석을 정확하게 해갖고 데이터를 가지고 제시를 해야지 그것이 앞으로 과학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3% 넘어잖아요. 140. 우리 김용필 대표가 하는 거는요. 더 말하면 좀 창피하니까 이따가 직접 드세요. 그냥 그것을. 그래서 그때 봤더니 일상적으로 가장 적당한 용어가 뭐냐? 공포 한인이다. 그래서 두 개를 앞으로 이제 잘 발전시키면 되지 않겠는가.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자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코리안에 대해서는 뭐 관심도 없는데 12%. 앞으로 이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코리안도 대단히 중요한 용어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법률적으로, 학문적으로는 결국은 그것도 동포고 한인이고, 그 다음에 디아스포라가 그래도 프리퀀시, 이 빈도수가 4개 이렇게 되고, 코리아는 역시 인기가 있어서 15% 이렇게, 빈도수가 15% 해가지고, 10% 정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을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은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주 정밀하게 조사 연구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세요. 요즘에 아까 디아스포라고 하다가 이제 의심을 했으니까 그 디아스포라고 뭔가를 하나 소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국제이주, 초국가주의, 다문화주의, 다중정체성, 그 다음에 이 한인, 화교, 유대인, 인도인, 그 다음에 세계 한인, 아일랜드, 헝가리,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 이런 거요. 다 디아스포라라고 이제 국제이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더 얘기해보고 싶어요. 고전적 의미로는 민족 분산, 민족 이산, 이것은 누가 썼냐? 유대인들이 썼던 이야 쫓겨나가지고 강제적으로. 어원적으로 디아스포라 할 때 네? 위로, 스페로, 씨를 뿌리다. 그러니까 민족이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씨를 뿌리는 것이 어원이고, 지금 현대적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한번 잘, 기자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국제이주, 망명, 난민, 이주노동자, 민족 공동체, 문화적 차이, 정체성,
이것을 아우르는 말이 뭐냐? 이것이 디아스포라예요. 요즘에 쓰는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부분이 뭐냐? 바로 민족 공동체구나. 그 민족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민족 공동체냐? 그런 것을 한번 느껴보시죠. 이 6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산, 네, 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이산성, 그게 분산된다 그런 말도 되지만 모국, 한국이란 위대한 나라에서 태어났던 신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종족 정체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가 모국 명예성이 있어야 되고, 모국에 대한 집단적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날인가는 귀환해야 되고, 이 6가지가 합쳐져야지 그 디아스포라. 이것을 예를 들어서 동남아에서 한국 이주하는 것을 갖다가 그 사람 보고 디아스포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쪽으로 정리를 딱 해놔야지 아까 말한 대로 세계 한민족 평화 공동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안 되면 이걸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이주해가지고 미국에 싹 흐트러져가지고 지도 손해보고 미국도 손해보고 안 그랬어요. 네. 미국도 한국의 강력한 조직이 미국 안에 있으면은 한국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미국이 하지 않겠어요?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냐면은 미국의 유명한 그 대통령이 뭐라고 하냐. 그건 생각이 잘 안 나서요. 미국 대통령이 그랬어요. 200만 한인들, 재미 한인들, 그것이 바로 한국을 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뭐라고, 한국에서 뭐라고 하냐. 그 미국에 있는 200만 명, 정확하게는 250만 명, 60만 명, 이것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동포들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 러시아하고도 친할 수 있고, 중국하고도 친할 수 있고, 중국도 이 강력한 이 조직을 한국 안에 갖고 있으면, 한국에 영향을 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흩어지면은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죠. 맹물같이. 그것이 바로 미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흩어져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 그러면 서로 얻은 것도 없고, 주시도 않고, 그렇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보세요. 결론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윤인생 교수가 제시했던 이야기인데, 앞으로, 여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동포 명칭 선정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어떤 정권이 들어든, 어떤 정치 집단이 들어든, 아까 말한 대로 8.15 독립 집단이 하든, 그 다음에 한국 전쟁 집단이 오든,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그 명칭을 변함없이 하는, 지금 그 한국에서 통일 방안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통일 방안은 이것은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이것을 만들어놔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외 동포, 세계 한인, 그리고 글로벌 코리아 이런 식으로 써야 될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한인 디아스포라다. 이런 식으로 교통 정리를 앞으로 해서 여러 사람 수도 없이 정리를 해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어제 발표 시간이니까 말 많이 한 것이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세상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 또 저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그리고 앞으로 그 한국 또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커뮤니티 같이 힘 합쳐서 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